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건강TV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아니면 받으실 계획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 많으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만 둘러봐도 안 받은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60대 넘어가면 거의 다 하잖아요. 저도 5년 전에 백내장 수술 받았어요. 양쪽 눈 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신세계였어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 밝았구나. 신문 글씨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감탄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 수술이 몇 년 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은 확률로요. 어떤 문제냐고요? 바로 인공수정체 탈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수술할 때 넣은 그 인공 렌즈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흔들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심하면 운전도 못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60세였던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노안도 잡고 백내장도 해결한다는 병원 광고를 보고 수술을 받으셨대요. 다초점 렌즈라고 먼데도 보이고 가까운데도 보이는 비싼 렌즈로요. 비용이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대요. 그때는 다행히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을 보전해줘서 실제로는 200만 원 정도만 내셨대요. 이 돈으로 평생 안경 벗고 살 수 있다면 싸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시야는 다시 심하게 흔들린대요. 렌즈가 제자리를 벗어나서요.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서 운전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심지어 걷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한대요. 비싼 돈 들여서 한 수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딱 6년 동안에만 백내장 수술이 무려 382만 건이나 됐대요. 382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 382만 명이 6년 사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예요. 2016년에는 47만 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78만 건으로 폭증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병원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했거든요. 노안 교정하세요. 다초점 렌즈로 안경 벗으세요. 지금은 실손보험 적용됩니다. 이런 광고를 TV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봤어요. 주변에서 나 수술했는데 정말 좋더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백내장 오는 거 미리 하자. 어차피 해야 할 수술 지금 실손보험 되는데 하자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 문제는 합병증이에요. 백내장 수술도 수술이잖아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합병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공수정체 탈구예요. 의학 용어로는 렌즈 럭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냥 렌즈 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생기냐면요. 수술받은 사람의 1.5%에서 3% 정도래요. 3%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전체 숫자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해요. 382만 명 중에 3%면 11만 명이 넘어요. 1.5%로 잡아도 5만 7천 명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수술하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6년에서 12년 정도 지나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2016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지금 딱 9년 차예요. 2017년 수술 받으신 분들은 8년 차고요. 바로 탈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에 접어든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소름이 끼쳐요. 인공수정체 탈구로 인한 재수술 건수가 최근 들어 매년 7에서 8%씩 늘고 있대요. 2023년에는 이미 5천 건을 넘어섰어요. 2011년에는 2천 건 정도였는데 12년 만에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탈구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렌즈를 지지하는 눈 안의 인대가 약해지거든요. 인대라는 게 뭐냐면 렌즈를 제자리에 붙들어 놓는 작은 실 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늘어나고 끊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그네에 매달린 밧줄이 오래되면서 해지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튼튼하게 사람을 지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네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눈 속의 인공 렌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70대, 80대로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탈구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왜 이렇게 놀랐냐면요. 저도 5년 전에 수술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면 저도 이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고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특히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궁금하시죠? 증상이 있어요. 시야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해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탈구가 생겼다. 그럼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돈 문제예요. 재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둘째로 시력의 질 문제예요. 원래 쓰던 좋은 렌즈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셋째로 병원 찾기 문제예요. 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대요. 환자들은 이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삼중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받으실 예정인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알아두셔야 해요.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고통, 돈 문제입니다. 다행히 인공수정체 탈구 교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던데요. 맞아요. 치료 목적이니까 건강보험이 돼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거니까요. 그럼 별로 안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엄청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재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해요. 눈 상태 확인하는 검사, 렌즈 위치 확인하는 검사, 망막 상태 보는 검사.
이것저것 검사비만 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어요. 새 렌즈를 넣어야 하고 렌즈를 고정하는 실도 필요하고 수술할 때 쓰는 각종 재료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수술비 본인 부담금이 있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해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쪽 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도 100만 원이면 감당할 만한데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예전에 썼던 렌즈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렌즈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탈구되면서 렌즈가 긁히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새 렌즈로 교체해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쓰던 렌즈는 1피스형이라고 렌즈가 한 덩어리로 된 거예요. 근데 재수술할 때는 렌즈를 눈 안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데 1피스형은 고정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3피스형이라고 렌즈 중앙에 다리 같은 게 달린 형태를 써야 해요. 이게 고정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더 비싸요. 여기까지는 건강보험이 커버해줘요. 단초점 렌즈로 하면요. 단초점이 뭐냐면 먼 곳만 보이는 렌즈예요. 그럼 가까운 글씨를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해요. 나 원래 다초점 렌즈 썼는데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는 거?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초점 렌즈로 재수술하려면 비용이 또 나가요.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 한쪽 눈에 250만 원 정도 더 내야 해요. 양쪽 눈 다 하면 5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기본 재수술 비용 100만 원에다가 다초점 렌즈로 바꾸려면 250만 원, 합치면 한쪽 눈에 350만 원이에요. 양쪽 다 하면 700만 원. 처음 백내장 수술할 때 1000만 원 들었는데 재수술에 700만 원이면 거의 첫 수술 비용이랑 맞먹는 거예요. 실손보험은요? 실손보험에서 내주잖아요. 아, 그게요. 이제는 안 돼요. 예전에는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수술을 받았죠. 근데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백내장 수술 건수가 폭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을 아예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해요. 정말 꼭 필요한 수술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따져요. 특히 재수술은 더 어려워요. 처음 수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병원 잘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대요. 제 지인 중에 작년에 재수술 받으신 분이 계세요.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하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방 차원의 수술이지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시야가 흔들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예방이라니요. 결국 그분은 자기 돈으로 다 내셨어요. 양쪽 눈 재수술에 600만 원 넘게 드셨대요. 은퇴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 단초점 렌즈로 하고 돋보기 쓰면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정도만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 시력의 질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내장 수술 받을 때 왜 비싼 다초점 렌즈를 선택했어요? 안경 벗고 싶어서, 돋보기 쓰기 싫어서잖아요. 나이 들면서 안경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책 볼 때 안경 쓰고, 멀리 볼 때 안경 벗고, 또 책 보려면 안경 찾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특히 돋보기는 정말 불편해요. 외출할 때 챙겨야 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볼 때 꺼내야 하고 마트에서 제품 성분 볼 때도 필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벗고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비싼 돈 들여서 다초점 렌즈로 수술했는데 기껏 벗어났던 돋보기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탈해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68세이신데 6년 전에 다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 받으셨어요. 그때 양쪽 눈에 800만 원 들었대요. 실손보험에서 500만 원 나와서 본인은 300만 원 냈고요. 수술 후에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야, 이제 안경 없어도 신문 볼 수 있어.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잘 보여.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수술 추천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오른쪽 눈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병원 갔더니 인공수정체 탈구래요.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단초점으로 하면 100만 원, 다초점으로 하면 350만 원이래요.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100만 원은 낼 수 있어. 근데 그럼 돋보기를 다시 써야 해. 6년 만에 다시 돋보기를 쓴다고? 350만 원은 너무 부담돼. 연금 석 달치야. 근데 시력의 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민 끝에 결국 단초점으로 하셨대요. 350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지금은 오른쪽 눈은 단초점, 왼쪽 눈은 다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눈 초점이 안 맞아서 더 불편하대요. 차라리 왼쪽도 단초점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신데 그럼 또 돈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안 바꾸면 불편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많은 환자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돈을 아끼려면 시력의 질을 포기해야 하고 시력의 질을 유지하려면 또다시 큰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고통, 의료 접근성의 벽입니다. 그래, 돈은 어떻게든 마련한다 치자.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공수정체 탈구 재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수술이에요. 처음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혼탁해진 수정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인공렌즈를 쏙 넣어주면 돼요. 렌즈에 달린 다리가 자동으로 고정되고요. 숙련된 의사라면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탈구된 렌즈를 다시 고정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공막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눈 흰자위 부분, 그러니까 공막에 렌즈를 바느질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술이냐면요. 눈 속 깊은 곳에 있는 유리체라는 부분을 다뤄야 해요. 유리체가 뭐냐면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에요.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야 해요. 잘못하면 망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망막 손상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술은 망막 전문의만 할 수 있어요. 일반 안과 의사는 못해요. 문제는 망막 전문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국에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이런 고난도 수술에 숙련된 의사는 더 적고요.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큰 전문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올라와야 해요. 아니면 부산 큰 병원이나 대구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요. 한 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술 전 검사하러 한 번, 수술하러 한 번, 수술 후 경과 보러 또 한 번. 최소 3번은 가야 해요. 교통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예약이 밀린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적으니까 환자는 많은데 의사는 부족하죠. 예약하면 3개월, 6개월씩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시력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넘어질까봐 외출도 조심스럽고
집에만 갇혀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어떤 분은 서울 병원 예약하고 5개월을 기다렸대요. 그 사이에 시력이 더 나빠져서 결국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셨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대요. 이게 바로 환자들이 겪는 삼중고예요. 돈 문제, 시력 선택의 딜레마, 그리고 병원 찾기의 어려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덮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은 여러 곳에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의 문제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백내장 수술 광고가 정말 많았어요. TV 켜면 나오고 신문 펴면 나오고 인터넷에도 광고가 넘쳐났어요. 노안 해결, 안경 벗자, 인생 이막 밝게, 지금 실손보험 적용, 이런 광고들이 쏟아졌어요. 마치 백내장 수술이 필수인 것처럼 안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광고했죠. 특히 다초점 렌즈 광고가 심했어요. 평생 안경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먼 곳도 가까운 곳도 선명하게. 이런 장밋빛 미래만 보여줬어요. 근데 합병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 안 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작은 글씨로만 써놨죠.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좋은 말만 듣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요. 두 번째, 실손보험의 문제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거의 다 내줬어요. 특히 다초점 렌즈 수술도 보상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수술을 200만 원만 내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보험에서 내주는데 좋은 렌즈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병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고요. 실손보험 되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술까지 많이 이뤄졌어요. 아직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도 미리 하세요라고 권유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이 폭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방침을 바꾼 거예요. 2020년 이후 나오는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을 거의 보장하지 않아요. 그 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도 갱신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졌고요. 결국 피해는 환자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수술은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죠. 세 번째,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합병증 치료는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망막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도 않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도 있어요. 고난도 공막 고정술을 해도 의사가 받는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어려운 수술인데 보상은 적으니까 의사들이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려는 동기가 약한 거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별로 없어요. 합병증 생기면 치료받으세요라고만 할 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받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동의서에는 작은 글씨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인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다는지, 이런 건 제대로 설명 안 해줘요. 환자들은 그냥 수술하면 잘 보인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5년 전에 백내장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수술 과정 설명하시고 부작용 있을 수 있어요 하시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시고 그때 저는 뭘 물어봐야 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사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바빠 보이시니까 괜히 질문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인공수정체 탈구가 뭐예요? 얼마나 자주 생겨요?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이런 질문들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수술 받을 때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환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니까, 다들 한다니까, 보험 되니까 이렇게 수술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 동의서에 사인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니까 1.5%에서 3% 확률의 합병증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5%에서 3% 안에 들어간 환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100%의 고통인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재수술에 수백만 원이 든다는 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수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제대로 알 권리가 있었어요.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아야 해요. 이미 수술 받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을 조심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요. 아직 수술 안 받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술 받으신 분들과 앞으로 수술 받으실 분들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이미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셔서 검사 받으세요. 특히 수술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자주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좋아요. 검진 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하세요. 인공수정체 위치도 확인해 주세요. 탈구 징후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렌즈가 약간만 움직인 상태면 레이저로 고정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탈구되기 전에 잡으면 큰 수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둘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시야가 흔들리거나 흐릿해지는 경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 빛이 번쩍거리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경우, 한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인공수정체 탈구의 징후일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바로 안과에 가세요. 일주일, 한 달 미루지 마시고요. 셋째, 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것 들기는 가급적 피하세요. 눈을 세게 비비는 것도 안 좋아요. 머리를 갑자기 숙이거나 흔드는 것도 조심하세요. 특히 넘어지면 위험해요. 머리를 부딪히면 눈 안의 렌즈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 안정리 잘하시고 어두운 곳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 난간 꼭 잡으세요. 넷째, 비용을 미리 준비하세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탈구가 생기면 재수술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이 들어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시거나 자녀분들한테 미리 말씀해 두시거나 내가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대. 그러면 비용이 좀 들 수 있으니까 혹시 그때 되면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병원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공막 고정술을 잘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망막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혹시 나중에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미리 알아두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백내장 수술 받으실 분들,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말 지금 수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쁘면 수술하는 게 맞지만 아직 괜찮으면 기다려도 돼요. 노안 교정한다, 안경 벗는다, 이런 말에 혹해서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에요. 몇 개월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둘째, 충분한 설명을 들으세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인공수정체 탈구가 뭔가요?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다초점 렌즈와 단초점 렌즈의 차이는 뭔가요? 나한테는 어떤 렌즈가 더 적합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바빠 보여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설명을 잘 안 해주는 병원이면 다른 병원 가세요. 환자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주지 않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셋째, 다초점 렌즈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다초점 렌즈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 안경 없이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인다. 단점, 비용이 비싸다. 한쪽에 250만 원에서 500만 원. 빛 번짐이 있을 수 있다.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탈구됐을 때 재수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특히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다초점 렌즈는 야간 운전할 때 빛 번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고려하세요. 만약 80대 이상이시면 다초점 렌즈의 장점을 오래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넷째, 실손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수술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백내장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보장되나요? 다초점 렌즈도 보장되나요?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하면 그것도 보장되나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하세요.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로 받으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여러 병원을 비교하세요. 한 병원에서만 상담받지 마시고 최소 두세 곳은 가보세요.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고 권하는 렌즈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병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작은 병원이라도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경력과 수술 건수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이 정보를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야, 나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이런 위험이 있대. 너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더 대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거든요. 정부에서 좀 더 환자 입장을 생각해야 해요. 재수술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망막 전문의 양성에 투자해야 하고 병원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해야 해요. 보험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해요. 수술 받을 때는 보험금 지급해 놓고 합병증 생기면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병원들도 환자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해요.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위험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그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382만 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중 1.5%에서 3%면 5만 7천 명에서 11만 명이 탈구를 겪을 수 있어요. 이게 적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묻힐 거예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력,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 함께 지켜내야 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 걱정되네요. 우리 엄마가 수술 받으셨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댓글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한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밝은 세상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